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은 며느리를 쬐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그리고 봄볕에 그을리면은 얼굴을 못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와.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봄볕이 좀 강한지를 설명해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속담 참 많습니다. 이 방송 그쵸. 할 때마다 재미있는 속담도 배우고 설명까지 해주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속담 오늘 테마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네, 맞습니다. 봄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뜨겁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검게 그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봄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에만 자외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계절 내내 존재하고 특히 또 봄에 또 강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잘 자외선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생각엔 날씨가 조금 뜨겁대 네. 남아공 나라 같은 날씨 그쵸. 그냥 여름에서만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네. 이거 피부 뭐 하지만 아하. 솔직히 항상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발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테마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제, 넌 누구니? 네,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은 뭐 SPF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UVA, UVB, 뭐 P++,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기호들이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사람들이 잘 모르면 맞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위해서 우리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UV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자외선은 UVA와 UVB와 UV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UVA와 UVB 같은 경우죠. 네.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완전 아랫부분 진피층까지 내려가는 힘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으로 피부를 검게 만들고요. 또한 색소 침착, 뭐 주름 등의 노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봄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금방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그러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솔직히 그 선샤인 별로 없고 비 내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해 오늘 뜨겁지 않으니까 선크림 안 와도 되지만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항상 맞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실내에 있더라도 이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네.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UVA는 그래서, 힘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실내에서 여러분 활동하실 때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셔야 되고요. 일단 PA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UVA의 차단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서는 플러스 개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뭔지 아시죠? PA 플러스 또 플러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거기처럼 플러스도 많이 있으면 맞아요. 더 네,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네. 높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UVB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UVB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으로 여름에 특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 홍발, 뭐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이죠. UVB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특히 강해져요. 네, 하지만 이제 봄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봄이 너무 짧아서 조금 있으면 여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UVB 좀 신경 쓰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가 PA 같은 경우에는 UVA의 차단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SPF 같은 경우에는 UVB 차단 지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SPF 10, 20, 30, 40, 50 막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UVB 차단 지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길어지면은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라주시는 그러니까. 것이 차단을 할 수 있는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하루 중간중간 계속 다시 바르고 특히
피 내리고 아니면 수영 가면 또 다시 바르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SPF, 뭐 PA 이런 기호들 알아보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제대로 발라야지 또 제대로 우리 피부를 지킬 수가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제대로 고르기입니다. SPF 지수와 PA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지수가 높아질수록 피부에 더욱더 자극을 주는 성분이 많다는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내 생활을 할 때는 SPF 10 전후 그리고 PA 플러스 제품 네. 딱 이 정도만 좋대요. 네, 맞습니다. 그 SPF는 원래 영어로 Sun Protection Factor. 그래서 사람들이 protection, 선 보호하는 레벨만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처럼 그 PA 플러스도 진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UV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또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게 창문을 뚫고 또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내 생활을 하실 때도 꼭 선크림 발라주세요. 오케이. 네, 그리고 가벼운 실외 활동할 때는 SPF 10에서 30 정도가 좋고요. 네. PA 같은 경우에는 PA 플러스가 좋은 지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SPF 30 정도 네. 그 봄, 여름에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레벨업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방송 보고 아마 앞으로 SPF 그 40 나 50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 피부 신경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외출하실 때는 SPF 30에서 50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가 좋다고 합니다. PA 같은 경우에는 PA 플러스. 아, 그리고 여러분 물놀이 하실 때는 워터프루프 되신 Yes. 걸로 바르시는 것이 좋죠. 예스. 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언제 또 제때 바를 수 있을지 제때 바르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 밖에 나가기 전에 바로 바르시는 게 아니라 햇빛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발라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외출하기 전 30분 전이 가장 좋대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또 화장하기 네. 좋아하니까 아하. 보통 그 먼저 선크림 하다가 나중에 화장 위에서 하면 또 좋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요즘 화장,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파우더 같은데 이런 SPF, PA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들어갑니다. 네. 근데도 중요한 거는 선크림이 가장 그 자외선 차단 효과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선크림 요즘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 다음에 화장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 할 때는 30분마다 바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땀을 흘린다면은 1시간마다 바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뭐 두세 시간. 자주. 그래서 집에 덧바르기. 나갈 때 항상 가방 안에서 선크림 하나 조금 미리 넣고 항상 있으면 제일 안전입니다. 우리 좀 바쁘게 살고 가끔씩 그쵸, 생각 그쵸. 없이 그냥 빨리 집에 나가서 아하. 8시 딱 점심 때부터 그 아까 말처럼 아하. 창문 안에서도 햇살 조금 힘이 많고 들어오고 우리 나갈 때도 피부 보호 안 했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가방 맞습니다. 안에 선크림 넣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잘해줘야지 아니면은 금방 노화 현상 일어나고 막 타고 그럽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후회 중입니다. 어느 날 10년 전부터 조금 더 선크림 열심히 바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쵸.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항상 선크림 하세요 말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약간 무시하고 피부 그쵸. 괜찮다고 젊을 때 생각하는데 모르잖아요. 나이 먹을 때 후회합니다. 막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대로 바르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제대로 바르기입니다. 일단 여러 번에 걸쳐서 구석구석 꼼꼼히 펴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지만 피부 전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가 중요하다고 해요. 눈 주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가 얇아요. 그리고 피지 분비량도 적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 아니면 금방 잔주름 생깁니다. 오케이, 후회하십니다, 오케이. 여러분. 네, 눈까지. 눈 주위에 눈까지 잘 기억하면 발라주시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그것이 궁금하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야! 뭐 이런 궁금증이 있죠. 네. 한번 보실게요. 네. 흐린 날엔 안 발라도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흐린 날에도 꼭 발라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피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 여러분 실내에 있더라도 꼭 발라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선샤인 없을 때도 구름도 많이 보고 항상 UV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솔직히 상관없이 매일 선크림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어떤 한 피부과 성사님께서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시술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자외선 차단제랑 수분크림만 잘 발라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발라주시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백탁 현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안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왜 바르실 때 갑자기 막 하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게요. No, no, no. 네, 백탁 현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니랍니다. 선크림을 바른 뒤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튕겨내기 위한 미네랄 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백탁이 심할수록 물리적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탁 현상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성분에 따라서 백탁 현상이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없는 제품이 있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 살 때 테스팅하면 얼굴만 말고 그 얼굴이 아니고 손 손에 같은 해보죠. 거에서 테스팅하는데 그거보다 진짜 얼굴에서 테스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얼굴 피부, 손 피부는 다르죠. 잘 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고 선크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No, no, no.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대강 그냥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눈 주변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되고 뭐 귀라든지 목이라든지 네. 손 이런 데도 다 발라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은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또 타고 막 점도 막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음. 여성들이 진짜 나이 알고 싶으면 얼굴이 보지 말고 손 보세요. 그래서 손까지 선크림 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손도 발라주시고요. 일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800mg이 가장 적당한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대략 뭐 여성의 검지 한 마디 뭐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더 발라주시고요. 오케이. 네, 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꼭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라겠고요. 흐린 날에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날씨 톱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